우리가 여기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뒤에 배경 세우는 거예요. 배경이요. 자, 투시도는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투시도를 세우시면 돼요. 얘가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입니다. 이 지평선에 소실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와 이 지평선의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대략 이런 모습쯤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와 지평선의 위치를 일렬로 딱 정렬하시면 가장 표준이에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투시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업자가 위로, 카메라를 들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뭘까요? 이게 조감도. 조감도란 얘기는 뭐예요? 새의 눈으로 바라본 화면. 그걸 조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겠죠. 당연히 지붕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감도. 이렇게 바라보면 조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면 투시도. 사람의 눈높이로 바라봤습니다. 투시도. 새의 눈높이로 바라봤습니다. 조감도. 자, 근데 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뒤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포토샵에서 합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늘 했듯이 파일 메뉴, 임포트. 파일 형식을 바꿔야죠. 자, PNG로.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이미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고 해서 PNG,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로, 그 다음에 맥캡처 선택하고 임포트. 자, 크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면 돼요. 자, 이만큼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크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저처럼 크게 불러드린 다음에 전 여기다가 칩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맞출 겁니다. 로테이트, 그리고 요 구퉁이의 원점, 자, 0도 방향을 자, 이렇게 맞춰보죠. 그러면 위치도 맞출 수 있고요. 자, 이동해서 대략적으로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건물과 대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태그도 만들어 봅시다. 배경이라고. 자, 3D 배경. 자, 배경 만들어 보자고요. 선택하고 얘도 배경으로. 네. 얘는 배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아파트예요. 이거는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대충. 선이 Z축으로만 안 가면 돼요. 이렇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따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따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아파트잖아요. 자, 아파트 한 층 높이를 얼마로 할까요? 한 3,500으로 할까요? 거기다가 층수도 있죠. 한 22층 가보죠. 77,000mm랍니다. 자, 푸시 앤 풀
77,000. 아이고, 공이 하나 부족하다. 다시. 자, 제가 77,000mm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좀 밋밋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모서리만 선택할 겁니다. 모서리만 선택하고요. 자, 끝까지 복사. 우리 배웠어요. 나누기 2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층별로 이렇게 쭉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아파트 모양, 그러니까 층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뷰 메뉴에 보시면, 보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에 보시면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중간에 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를 면을 선택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가운데도 이렇게 면이 들어가요. 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자, 모서리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만 선택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자, 나누기 22. 그럼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모서리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면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서리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상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옵셋 150mm.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1500mm요. 이렇게요. 낙상사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자리에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라인. 여기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적당히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는 것도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만 푸시 앤 풀로 적당히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파트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엑스레이를 끄면 이렇게 아파트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파트 모습을 만들어 보시죠.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재질을 줄 겁니다. 어떤 재질이냐면 반투명이요. 어떤 걸 줄까요? 얘를 줄까요? 이렇게. 자, 에디트에서 색상은 대략 흰색으로. 그 다음, 네, 반투명, 지금 투명되는 거 보이시죠? 네, 70%.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으로 바뀝니다. 반투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병풍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자, 어떤가요? 얘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투시도로 볼 때는, 아이고, 너무 가까이 들어갔어. 이렇게 투시도로 보게 되면 어떤가요? 뒤에 아파트가 쭉 서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병풍으로서, 그러니까 배경으로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또 볼까요? 자,
다른 부분들, 자, 다른 부분들의 건물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4, 5, 20, 2만 5층짜리 건물을 간다라고 하죠. 자, 1500. 자, 아니, 하기 전에, 자, 똑같아요. 자, 나누기 5. 그럼 5층 됐네요. 그 다음 푸시앤풀 한 1500만 더. 그 다음 옵셋 150, 푸시앤풀 900. 자, 이런 식으로 난간을, 그러니까 옥상층에 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자리에 사각형 그리시고, 자, 푸시앤풀 3000. 그러면 건물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5층짜리 건물.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반투명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 있는 건물을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자, 한 개씩 한 개씩 따라서 그리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감춥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면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150mm만요. 메이크 그룹. 자, 얘도 푸시앤풀로 150mm. 여기도 푸시앤풀로 150mm. 자, 각각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크게. 지금 보시면 위에 이 라인이 딱 맞을 거예요. 얘는 그냥 아래쪽으로 150mm 내립니다. 이렇게 150mm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도로가 되는 거고, 얘는 인도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도로와 인도의 높이 차이는 150mm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도로와 인도가 되는 거죠. 자,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차도 갖다 놓고 사람도 갖다 놓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컴포넌트에서 여기다 자동차를 검색해 볼까요? 한 대만 좀 이쁜 거 갖다 놓죠. 네. 제가 이렇게 차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차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도 있어야 돼요. 네, 나무 있네요. 자, 이런 나무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가요? 그러면 자, 투시도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재질까지 쭉 집어넣으면 네, 투시도 완성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재질을 주고 이제 렌더링을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재질을 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자, 렉탱글. 자, 제가 이렇게 4개를 복사해 놨습니다. 여기다 각각 재질을 주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매티리얼이죠. 여기서 재질을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질감을 찾아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죠? 두 번째 방식은 뭐였나요? 임포트였죠.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재질을 찾아서 이 중에 이제 매핑 소스를 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 파일의 형식과 그 다음 사용 방법이 텍스처라는 것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텍스처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감을 가져오면 됩니다. 임포트.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V-Ray 매티리얼. V-Ray도 질감을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왼편에 여길 V-Ray 매티리얼이라고 합니다. 이 V-Ray 매티리얼을 이용해서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주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V-Ray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재질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제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재질이 들어와요. 클릭하고 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V-Ray 재질이
이렇게 들어와요. 요건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재질을 만드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재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요 네 번째 방식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네 번째 방식이 주로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세 번째 방식도 많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럼 어떤가요? 질감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질감들을 여러 가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방식으로, 물론 이제 방법을 더 따지자면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질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감을 불러온 뒤에 질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스포이드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선택됐죠? 자,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크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0mm로 그러면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에디트 버튼에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지션이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크기 조절이 됐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텍스처의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례감 있게 재질을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감 있게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단 이 2가지를 한번 해보시죠. 자, 2가지는 첫 번째는 여기서 부여해 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임포트로 불러오는 방법 하나. 자, 2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여기 가운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 이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는 예전에 제가 맵소스를 복사해 드렸을 거란 말이죠. 매핑 소스 해서 드렸는데, 첫 번째라고 하는 이 폴더에는 매핑 소스고,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매트리얼 라이브러리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 부분에 폴더 있죠. 제가 지금 18번하고 22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폴더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정하라고 떠요. 이렇게 두 번째 가면, 자, 19번 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매핑 소스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라이브러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자, 델키 누르면 이렇게 삭제도 돼요. 또는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클로즈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필요 없는 건 삭제하기도 하고, 또는 자,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폴더 선택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도 좀 불러와 보시죠. 자,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질감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질감을 선택하고 여기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넘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질감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도 선택이 돼요. 함께 연동이 됩니다. 선택하면 여기도 선택이 돼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 질감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Edit in V-Ray라고 되어 있죠. 질감이 태생이 다른 거예요. 이 질감은 스케치업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Ray에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얘를 눌러야 수정이 됩니다. V-Ray 매티리얼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Edit in V-Ray라는 메시지가 뜨면 이건 V-Ray에서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니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재질을 주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택하면 여기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하고 주면 돼요. 그러면 질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 다음 여기서 오른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pply to Selection, 선택한 거에 적용하기, 선택한 객체에 적용하기예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연습해 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재질은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는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나 우리가 썼던 조명이나 텍스처, 질감이나 매티리얼, 재질이요. 바로 여기요. 여기. 얘네들이 전부 다 재질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재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재질은 맨 위에 제너릭이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재질이에요. 제가 설명할 것도 이 제너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음이 되게 괴상한 에미시브라고 하는 요 질감이 있습니다. 요거 조명 효과예요. 조명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야광 있죠. 야광같이, 야광이나 네온등 같은 그런 질감 효과 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오버리드라는 질감도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툰 오버리드라는 질감 있죠. 요 질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너릭을 누르면 이렇게 제너릭이라고 하는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너릭 질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질감을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 디퓨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먼저 이 위에 미리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점점점 3개 있죠. 얘를 누르면 제너릭, 일반적인. 패브릭은 천이에요. 천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플로어, 마룻바닥. 그 다음 그라운드, 지표면. 넘어가고, 그 다음 월, 벽입니다. 그 다음 벽을 클로즈업 한 거, 월 클로즈업. 그 다음 스피어, 구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질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질감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감을 확인하는 건 내가 만든 질감이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길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재질에 이 객체에, 오브젝트에 넣을 건데, 부여해 줄 건데 잘 어울릴 것인가 안 어울릴 것인가, 이걸 미리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디퓨즈로 옵니다. 디퓨즈에 보시면 첫 번째 얘가 색상이에요. 그리고 디퓨즈를, 여기 색상을 누르면 이렇게 칼라 피커가 떠요. 제가 빨강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빨강색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재질이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색상을 바꿔볼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바로 바뀌어요. 이미 재질이 들어갔으니까 바로바로 바뀝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색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건 색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런 벽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색상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색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체크무늬 있죠. 이 체크무늬를 누릅니다. 얘가 맵입니다. 맵. 지도란 뜻이죠. 맨 위로 올라가면 비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트맵이 뭐냐면 사진이란 뜻입니다. 사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미지란 뜻이에요. 비트맵이 이미지란 뜻이고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합성어예요. 비트하고 맵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이루어진 맵, 결국은 사진이란 뜻입니다. 이 비트맵을 누르시면, 여기서 비트맵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잔디? 잔디네요. 자, 선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잔디 그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아랫부분에 보면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눌러야 이렇게 재질로 들어옵니다. 재질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바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고, 보고,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바닥 재질을 하나 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바닥 질감을 바닥에다 줬습니다. 이렇게 바닥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바닥 질감을 하나 줘 보시죠. 제가 질감을 다시 줄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질감 다시 줬어요. 자, 그럼 여기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란 뜻입니다. 반사.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하는 효과가 리플렉션입니다. 왜 여기다 안 줬냐면 얘가 리플렉션이 없었어요. 여기서 가져온 질감에 여기에 리플렉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줬어요.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질감은 반사란 질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 컬러 있죠? 이 값을 쭉 키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자, 렌더 옵션을 볼까요? 렌더 옵션도 맞춰놔야죠. 자, 프로그레시브 끄고 디노이저는 냅두겠습니다. 오토로 냅두고요. GI 값 켜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앰비언트 어클루전까지만. 자, 렌더. 여기 밑에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렌더링 했는데 렌더링이 조금 밋밋해요. 뭔가 한 2% 부족해 보이고, 그럴 때 리플렉션을 주시면 돼요. 사람은 이렇게 리플렉션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리플렉션 값을 좀 더 강하게 주기도 합니다. 리플렉션이 강하게 들어가려면 기본 재질이 조금 어두워야 돼요. 밝은 재질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이 좀 적게 들어가고, 어두운 재질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이 조금 강하게 들어갑니다. 리플렉션, 우리나라 말로 반사, 이렇게 사물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질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시도 그렸잖아요. 투시도 모델링 했잖아요. 투시도 바닥에 리플렉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그럴싸합니다. 주변에 유리 있죠? 네, 유리에다가도 반사 질감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매트리얼. 여기 글루스니스가 있네요. 리플렉션 글루스니스가 지금 1 그대로입니다. 그럼 반사가 아주 또렷하게 일어나네요. 얘를 낮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흐릿해집니다. 반사가 됐는데 그 투영된 대상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반사되는 대상체가 뽀얗게 흐려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렌더링. 아까는 여기 대상체가 또렷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리플렉션 글루스니스입니다. 프레넬 리플렉션 정반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사가 어느 때 잘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물체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볼 때가 잘 일어날까요? 이렇게 밑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볼 때가 반사가 잘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선으로 볼 때가 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그거를 입증한 사람이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입증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프레넬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넬 반사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래요. 자, 두 개 보시면 REFLECT, REFRACT. 스펠링이 L2로 갔느냐 RA로 갔느냐 요 차이예요. 위에는 리플렉션이에요. 물론 아래도 리플렉션입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리플렉션은 뭐냐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요. 사물을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굴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굴절입니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더 만들죠. 자, 제너릭.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어요. 얘는 색상만 줄 겁니다. 흰색으로 줄 거예요. 흰색으로 주고 리플렉션, 즉 굴절감만 줄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기 있는 원기둥한테요. 투명하고, 지금 투명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물이나 유리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 똑바로 투가 되는 게 아니고 굴절이 돼서 투과가 되죠? 바로 굴절이에요, 굴절. 자, 렌더링. 지금 굴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 자, 굴절을 조금 약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예 투명하지도 않죠? 다시 볼까요? 굴절을 조금 더 줘볼까요? 자, 영역 렌더죠? 네. 자, 조금 투명해졌네요. 다시요. 더 많이 줘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IOR 값으로 조절을 해요. IOR 값이 뭐냐면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이 IOR 값이 높으면, 아니 1.6이 물의 굴절률이라고 들었습니다. 얘가 물의 굴절률이고 제가 1로 낮춰봤습니다. 자, 렌더링 해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굴절이 하나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시죠? 자, 3으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굴절이 더
심해지겠네요. 이렇게 굴절이 더 심해진 거 보이시죠? 1.6은 물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굴절 값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지금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굴절이 일어났으면 여기 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맺히고 있죠. 바로 이 상의 흐림에 대한 정도입니다. 제가 숫자를 낮췄더니 상이 어떻게 되나요? 불투명해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투명 유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있는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를 낮춰 버리면 바로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해보시죠.